엄마 뚱뚱해. 배가 엄청 커요. 그리고 펭귄이냐고 막 그러고 놀리더라고요. 엄마로 살아온 5년, 은지 씨에게 엄마라는 이름은 참 무겁기만 합니다. 왠지 100kg 나가네. 많이 처지고 많이 추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뿅증으로 죽게 됐냐고. 두 애기를 누가 키우냐고요. 몸과 함께 달라진 일상. 은지 씨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침 7시. 은지 씨의 아침은 아이들 울음소리로 시작됩니다. 7개월 된 둘째와 4살 된 첫째, 은지 씨의 두 아이들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도와준다지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독방 육아를 막 하고 있거든요, 혼자. 엄마의 손길이 한창 필요한 두 아이와의 아침 시간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인데요. 아기를 들어올리는 작은 움직임조차 어째? 은지 씨에게는 힘겹기만 합니다. 보자. 아, 허리 아파. 안 되겠다. 좀 누워있어. 아, 벌써 힘들어. 아무래도 이렇게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렇게 살이 뼈에 눌리잖아요, 이렇게. 골반 양쪽 뼈가 막 으스러진 듯 누르는 느낌 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어요.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 왔어. 가자. 비가 많이 온다. 우리 채야 옷도 안 입고 뭐 했어 이 시간까지. 옷 입어야지.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친정엄마가 매일 아침 은지 씨 집을 찾아오는데요. 안돼. 노래 불러봐. 채야 좋아하는 노래가 뭘까? 채야 머리도 많이 길었어. 깨끗하게 씻고 가야지. 그지? 친정엄마가 오고 나서야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침엔 전쟁을 치러. 누워있어도 허리 아프다 그러고 뭐 일 조금만 해도 허리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애 둘을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출근하기 전에 들려서 애들 등교 하교 그랬어?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친정엄마의 아침도 덩달아 분주해졌습니다. 알았어 할머니야. 어린이들 채가 잘 다 머리하고 드라이는 내 손에서 안 떨어져. 우리 채야도 어린이집 잘 갔다 오고. 친정엄마 없이는 두 아이를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친정에 많이 도움을 많이 청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집이 여기 가까우니까 더 찾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출근 시간에 맞춰 첫째 딸 등원 준비를 마칩니다. 엄마 보고. 찾았대요. 다녀와. 전쟁 갔던 첫째 딸의 등원까지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은지 씨의 식사 시간입니다. 메뉴는 늘 그렇듯 빠르고 간편한 라면. 너무 피곤하고 해먹기도 힘들어 지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때우려고 라면 먹으려고. 육아와 살림에 쫓겨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짬이 날 때 먹어둬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빨리 그리고 많이 먹게 됐답니다. 밥도 말하면서 먹으려고요. 먹을 때 먹어야지. 애 끼면 또 못 먹으니까.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은지 씨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불어났습니다. 5년 전 161cm에
50kg이라는 날씬한 몸매였던 그녀는 임신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첫 애가 임신 9개월 때 갑자기 사산이 된 거예요. 사산되고 나서 막 공허함 있고, 내가 막 태안 조직을 검사를 했는데 원인 미상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그게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막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첫 아이 사산 이후 시작된 폭식과 육아 스트레스로 불어버린 몸. 육아와 살림은 은지 씨의 몸을 바꿔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짬이 나는 순간마다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은지 씨. 오늘도 둘째 딸이 기분 좋은 틈을 타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데요. 움직여준 만큼 체중도 줄기를 바라보지만 야속하게도 더 늘어나 버린 몸무게. 운동도 많이 하고 식단 조절도 야채 위주로 많이 하고 해서 근 15kg? 19kg 뺐는데 5개월 있다가 임신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체아를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육아에 대해서. 초보 엄마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막 서가지고 싱크대에 서가지고 그냥 대충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울증도 산후우울증도 오는 거예요. 뒤늦게. 그때는 그냥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산후우울증인 거예요. 첫애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에 이은 육아 스트레스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음식을 찾게 된다는 은지 씨. 배가 고파서 먹는다가 아니고 속이 약간 허하다 싶으면 먹고 할 것도 없는데 이러다가 그냥 먹고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한 번씩 먹어보려고. 둘째가 잠든 밤이 되면 이렇게 배달 음식으로 폭식을 하는데요. 문제가 닫았다. 문제가 닫았어, 이거. 먹는 걸로 풀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스스로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 자꾸만 음식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잠깐 사이에 그 많은 음식을 먹은 은지 씨. 급하게 먹은 탓인지 어쩐지 불편해 보이는데요. 멈췄어. 결국엔 먹은 음식을 다 토해내고 맙니다. 폭식할 때는 무한정 먹어서 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먹고 토하고. 스스로도 조절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은지 씨의 폭식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식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당뇨가 식후 2시간은 12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55가 나왔어요. 좀 많이 나온 편이죠. 조절 잘 못하죠. 식단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육아가 어려우다 보니까는. 오늘도 전쟁 같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나왔어. 씻었어? 그렇게 있는데? 그래? 수은 어때? 속 안 좋지. 내가 그러지. 그랬어? 오늘 힘들었어. 연습 때문에? 힘들어. 홀로 고군분투하는 아내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불우했던 가정 환경 탓에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종국 씨는 아내와 딸을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기에 아내의 옆에 있어줄 수 없는 겁니다. 산후우울증. 그거 보기 옆에서 보닐 때 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었죠. 이제 새벽에 갔다가 이제 새벽에 퇴근하는데 일이 뭐 한 개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3개 하니까 퇴근도 늦어지고 이제 집에 신경을 못 쓰니까 좀 많이 미안하죠. 은지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잦은 폭식과 반복되는 구토, 거기에 당뇨까지. 내시경 검사를 시작으로 폐기능과 혈액 검사, 혈압, 심전도 등 총 8개의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출산 후 처음으로 받은 검사, 걱정이 앞서는데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요.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봐. 그래가지고 뭐 꿈도 꾸고 토하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온 모양입니다. 비는 뭐 열봉 탈장은 조금 있어요. 열봉 탈장이야 고도비만 환자의 보통 40에서 50% 정도는 같이 동반을 해요. 현재 상태는 비만 있고 당뇨병 있고 고지혈증 있고 요산증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고도비만 환자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고도비만 환자에서는 모든 것들, 유전적인 요인, 음식, 사회생활, 운동 모든 것들이 광범위해가지고 뭐 어떤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술을 절제술로 결정을 할 거고요. 위를 한 80%에서 85%는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저장하는 부분만 잘라낼 겁니다. 식욕제가 도움이 되나요? 네, 굉장히 식욕억제가 도움이 되고요. 초고도 비만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걱정되는 상황이기에 위절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서 체질량 지수가 초고도 비만인 환자라면 되도록이면 수술을 하는 쪽으로 세계 당뇨병 연맹에서 권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그 단계에 따라서 수술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수술할 수 있대. 이거 나왔어. 이번 결정서. 수술하기로 했어. 수술하는구나. 겁나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거에 희망을 좀 생기네요. 여보세요? 엄마 말해. 수술할 수 있어. 잘 됐네.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게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좋잖아. 만약에 검사가 잘못 나왔으면, 수술도 못 들어가잖아. 잘 된 거지. 이보다 더한 것도 다 겪었는데, 뭐. 안 그래?
걱정 말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있어. 다 잘 될 거니까 좋은 마음을 먹고, 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더 괴로웠던 지난 시간. 정국 씨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술 잘 돼가지고 예전처럼 건강하게 찾아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에 부부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오후 3시 반이면 어린이집에 갔던 첫째가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은지 씨의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티셔츠 긴 걸로 이렇게 가려입고 엉덩이 밑에까지 88 사이즈거든요. 이게 제일 큰 걸로 입거든요. 이게 지퍼인데 입다가 여기가 확 터졌어요. 이게 그래서 되게 자존감도 낮아지고 노출하는 옷이 없어요. 저는 다 가리는 거고 남편이 막 놀리면은 더 이렇게 꽁꽁 감싸고 남자가 봐도 안 좋은데 제 자신이 보기도 안 좋은데 속상하죠.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는 여자로 누릴 수 있는 기쁨조차 앗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위해 포기할 순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나가는 이 짧은 외출조차 은지 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시선이 좀 많이 신경 쓰여가지고 아무래도 살찌고 나서 좀 많이 의식이 되죠. 엄마 다녀왔습니다. 인사. 엄마 다녀왔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일로 와, 일로. 빠방이. 혹여 누구라도 마주칠까 싶어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는 은지 씨.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지만 아이에게 먹일 밥은 밥부터 반찬까지 직접 만들어 먹이는데요. 네가 먹을 수 있어? 저 먹어요. 손. 저 먹어요. 혼자서는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게 많아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 첫째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음부터 터트리는 둘째까지. 저거. 아니. 아기가 둘 다 어리잖아요. 만약에 제가 당뇨로 합병증으로 죽게 되면 이 두 아기를 누가 키우냐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수술을 앞두고 추모공원을 찾은 은지 씨. 이곳은 사산된 첫 아이가 있는 곳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애기한테 잘해보겠다고. 먼저 떠나버린 아이에게 엄마의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잊을 수 없는 시간. 건강해진 모습으로 이제 남편이랑 애기들하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하늘나라에서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울지 않고 더 건강하고 씩씩한 엄마가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수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폭식으로 인한 당뇨 합병증의 위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한 은지 씨. 특별한 거 없어.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셨죠? 응. 수술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네. 그래, 알았어요. 엄마와 떨어지면 울음부터 터뜨리던 딸에게 전화부터 거는데요. 자, 엄마 수술해요. 엄마 힘드세요. 할 수 있다. 울지 마요. 안 울어. 자, I love you. 알라봉. 안녕. 아무래도 이제 애 낳고 하는 수술이라, 처음 하는 수술이라 떨리고 긴장되고 하죠. 이게 마지막 수술이라 생각하고 힘내야죠. 이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과 행복해질 일상을 꿈꾸며 수술실로 향합니다. 뭐가 무서워. 살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해. 뭐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고.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딸을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지켜봤던 친정엄마. 엄마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간절함을 담고 시작된 수술. 폭식으로 인해 늘어난 위를 복강경을 통해 80% 이상 잘라내는 것이 이번 수술의 목표입니다.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잘라내는 것인데요. 뽑아낼 겁니다. 무사히 위를 잘라냈으니 이제부터 은지 씨의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수술 후 환자가 체중을 줄이면서 지방이 더 많이 줄어들겠지만 근육량도 이쪽으로 줄어들어요.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운동이 더 필요하고요. 근육량을 늘려주는 것도 이 당뇨병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려진 위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식단 관리는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는 지방세포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숨을 들였다 내쉬었다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고생했다 은지야. 엄마 말 들려? 잘 들리지? 자식에게 작은 생채기만 생겨도 대신 아린 게 엄마의 마음이죠.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빨리 이제 회복만 잘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힘겨웠던 시간을 딛고 더 행복해질 시간을 기대해보는 모녀. 수술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전보다 밝아진 얼굴로 병원을 찾은 은지 씨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동안 꾸준한 식단 관리를 해왔다는 은지 씨. 90.15 10kg 빠졌어요. 알겠어요? 원래 갖고 있는 체중의 10%가 빠지기
빠지기 시작을 하면 8에서 10% 빠지기 시작하면 좋아져요. 몸무게당이 168였고요. 지금 현재 102. 원래 당뇨의 정의는 무조건 2자리예요. 99.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요. 더 떨어진 거 기대하고요. 1년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기를 바라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몸무게는 물론 당뇨까지 개선되고 있었는데요. 3자리였던 몸무게가 2자리로 줄어들었지만 정상 수치를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관리도 중요하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육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같이 육아를 할 수 있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내가 식이 조절을 하고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일주일 후 공원에서 은지 씨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을 일삼던 은지 씨. 이젠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좀 운동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좀 부탁 좀 드렸죠. 일단 저만의 시간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1-2시간 정도. 육아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 이제 육아 스트레스가 좀 덜어지는 느낌. 은지 씨의 회복을 위해 낮에도 짬을 내서 친정엄마가 찾아와 주시는데요. 환자야, 엄마가 의사야.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마음 주워 놓을게요. 아이들을 위해 은지 씨는 앞으로 더 힘을 내볼 겁니다. 애기들 앞에서 맨날 막 아픈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건강해진 모습으로 애기들 더 관리 잘 하고 싶고 건강한 엄마, 씩씩한 엄마, 밝은 엄마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은지 씨의 평범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